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절한 태도로 논리적으로 정보를 잘 전달하면 될까요?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활 양식과 문화가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형화된 설득법은 이제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설득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원하는 걸 반드시 얻어내는 고수의 4가지 설득 기술을 공개합니다. 타이밍의 원칙,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고 순서를 설계하라.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지막 순간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결정하기 직전의 마지막 정보가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 타이밍은 간혹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사가 전날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별로인 상황인데 결제 서류를 들고 그의 방으로 향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서류의 내용과는 별개로 그다지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도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불쾌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제 서류를 들고 가기 전에 비서에게 미리 상사의 상황을 파악해 시간을 조정해보면 어떨까요? 담배 피우는 도중에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순서를 바꿔 묻는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설득하는 정보의 배치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적의 때와 장소를 찾아내는 것은 설득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득 기법이 있습니다. 여행사가 제주도 여행 상품의 판매를 원한다면 처음엔 일단 유럽 여행이라는 큰 상품을 먼저 제시합니다. 부담스러운 유럽 여행을 제안받은 고객은 당연히 쉽게 결정하기 힘듭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여행사는 곧바로 제주도 여행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최적의 설득 타이밍을 노린 여행사의 전략입니다. 유럽 여행이라는 부담스러운 상품을 제안받은 고객의 관점에서 제주도 여행은 부담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30여 년을 광고인으로 산 김실애는 책 설득의 12가지 법칙에서 인간이 가진 경향이 설득에 선행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언어로 바꾸어 적절하게 연출하는 설득의 12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설득은 내 의도를 상대에게 관철하는 행위이자 상대가 내 의도대로 선택하게 만드는 행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협력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타이밍과 적절한 순서의 배치는 바로 상대를 사로잡는 첫 번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희소성의 원칙, 제한하고 한정하라. 빈센트 앤 코는 10여 년 전 한국을 뒤흔든 명품 시계 브랜드 사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청담동의 고급 론칭 파티에서 9천만 원이 넘는 시계 가격은 제품의 신비로움을 더했고 몇몇 스타들과 돈을 주체 못하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계는 경기도 시흥의 어느 공장에서 만든 가짜였습니다. 원가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하는 것은 그 제품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시계는 시간을 확인하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라는 인식은 희소성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한정판 스마트폰 모델이나 카메라의 혁신적인 신제품을 사기 위해 판매점 앞에 텐트를 치고 밤새워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키 에어 조단이나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처럼 소량으로 출시한 제품들은 중고시장에서 가격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설득의 기술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콘텐츠를 상대방도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헐값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한하고 한정해서 특별하고 다가서기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콘텐츠의 수준이나 내용물의 퀄리티에 자신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자격이나 조건을 제한하면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것은 신비로움을 생명으로 하는 최고 스타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의 첫 번째 계율이기도 합니다. 영화 조커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만일 내가 뭔가를 잘한다면 절대 공짜로 해주지 말아라. 구체성의 원칙, 디테일하게 명시하라. 광고는 메시지가 의도한 전달 대상에게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설득 효과가 나타납니다. 남에게 전하는 듯한 모호한 정보를 듣고 자신의 지갑을 여는 소비자는 드뭅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에 그치면 그 내용은 허공에 떠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소설가 김훈은 형용사나 부사 등의 수식어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유나 은유의 미사여구가 많아질수록 이야기가 산만해지고 산으로 갑니다. 대신에 이야기의 상황이나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최대한 자세히 묘사합니다. 군더더기 수식어 없이 사건의 상황과 인물의 행위로만 최대한 자세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따라서 독자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의 이야기에 매료됩니다. 깊이 몰입되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근사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입니다.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뒤를 받쳐주는 것이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대감의 원칙,
해피엔딩을 약속하라. 이제 중요한 설득의 법칙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해피엔딩을 약속하며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입장이라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관점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칭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칭찬만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칭찬과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아이의 꿈이 더 쉽게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만큼 자신의 나아진 모습에 대해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것이 분발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설득의 12가지 법칙은 인생살이도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지만 꿈과 희망이 그대로 우리를 지치지 않고 달리게 합니다. 삶은 그런 기대감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보기 위해 밤새워 구매한 표를 들고 먼 콘서트장을 찾아 눈시울을 붉히며 환호하는 것은 그들의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채 아파트를 사고 주가 상승에 매달리는 것도, 기업에서 어떤 개인을 승진시키는 것도, 연애 시절 사랑을 키워가는 것도 모두 기대감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대감을 먹으며 삽니다. 우리가 버티는 힘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상대가 나의 제안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이유도 그 기대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를 찾아가 애플의 CEO를 맡아달라고 설득했는데 결국 스컬리는 잡스의 마지막 말에 설득되어 1983년 4월 애플의 CEO로 부임했습니다. 잡스가 했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기대감을 잔뜩 부풀린 말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 내내 설탕물을 팔길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원합니까? 사람은 기대를 품고 삽니다. 모든 기업 광고는 소비자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30년차 광고 마스터가 최초로 공개하는 책 설득의 12가지 법칙은 인상과 이력, 이해와 공감, 태도와 타이밍까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이론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사례는 나와 상대방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고 그를 협력자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나를 둘러싼 세계를 확장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설득은 상대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선 때로는 자신의 전부를 동원해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돕겠다는 설득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선의의 설득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